여러분은 발표 불안증 때문에 힘들진 않으신가요? 저희 아카데미로도 발표 불안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 각각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정도로 심하게 뛴다시는 분, 그리고 식은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힌다는 분,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숨이 가파오르고 호흡곤란이 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발표 불안증 고치고 싶으실 텐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발표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없는 분, 그리고 과거에 정말 실수했던 그런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소심하신 분들, 그리고 경험과 요령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발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발표 불안증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발표 경험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 발표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룹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신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잘하지 못할까?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더 이상 발표를 잘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 발표에 대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시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발표에 대한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단계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표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는 그룹 과정을 권하지 않고 1대1 과정으로 먼저 수료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일단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거, 예를 들면 미리 준비를 해오게 시켜요. 종이에다가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를요 적어서 써오라고 제가 시킵니다. 숙제를 해줘요. 그럼 다 써오십니다. 준비를 해오십니다. 자, 그럼 그거를 그냥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카메라로 찍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글을 읽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떨려하세요. 그런데 막상 TV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만큼 많이 안 떨었네, 그래도 끝까지 내가 발표를 마쳤네, 이런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되고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키워드를 가지고, 즉 단어만 가지고 앞을 보면서 얘기하게 시킵니다. 물론 그때는 저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후에 제 눈을 보면서 편안하게 얘기하게끔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했을 때 발표자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원고 없이 청중의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충분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회복한 후에 단계별로 속도를 나가는 게 좋겠죠. 이것에 익숙해지면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중 한 사람에서 그 다음에는 청중 두 사람, 그 다음 청중 세 사람, 이렇게 청중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여러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발표 불안증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쉬운 것, 그리고 내가 편안해하는 사람 앞에서, 뭐 가족들 앞에서 처음에 한다던가 친구들 앞에서 한다던가, 자, 이렇게 점점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전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낸다면 또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팁은 많은 분들이 발표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받는 거,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뭐겠죠? 적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이 비웃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내가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기분. 자, 그럼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중을요, 내가 친한 친구, 가족, 옆집 이웃, 이렇게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편안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강의를 갈 때 먼저 강의실에 도착을 해서 청중들과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제 강의를 들어와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나눕니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이게 되면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은 저를 편안한 이렇게 웃으시면서 봐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편안하게 시작하게 되니까 한결 강의를 하기가 편해집니다. 청중들을 편안하게 바라봐주는 것,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유익한 것을 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해본다면 발표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발표에 대한 마인드, 발표가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두 가지 팁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소통 나누시길 바랍니다.